3.1혁명 104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번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인문학 강의? 인공지능. 예, 좀 무섭죠? 예, 기대가 되면서도 무서운 게 사실입니다. 아이고, 얘도 돈 달라 그러네요, 이제. 예, 자, 앞에 PPT가 계속 깜빡깜빡거렸어요. 오늘 내용은요. 예, 기후위기 1. 탄소 중립의 오해와 진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전 인류가 큰 고난을 닥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후 관련해서 총 4번의 인문학 강의를 했어요. 이번 시간은 그걸 종합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문학 강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탄소 중립의 오해와 진실이죠. 오늘 내용은 고구마 지수 2. 네. 고구마 지수 5점 만점에 2입니다. 2. 이 고구마 이미지 구하느라 힘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약 40% 답답한 내용입니다. 네. 자, 먼저 기후 변화가 무엇입니까? 기후 변화? 날씨가 변하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평균적인 날씨 패턴이에요. 하루하루가 아니라 오랜 기간. 오랜 기간. 그러면 이 오랜 기간이 몇 년일까요? 잡기 나름이에요. 아니요. 일단요. 첫 번째 이거는요. 약 38억 년 전부터 보는 거예요, 지금. 예. 38억 년 전. 지구가 만들어진 시기예요. 예. 38억 년 동안 지구의 평균 온도 변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바로 이 17도예요. 17도. 왜 17도냐? 38억 년을 평균 내보니까 17도가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 17도면 어떻습니까? 선선한 날씨죠. 선선한 날씨. 참 지내기 좋은, 적당한. 하지만 이게 식물 자라기에는, 특히 농작물 자라기에는 그렇게 좋은 온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17도 밑에를 빙기라고 불러요. 빙기. 빙하기 말고 이제 빙기라고 할게요. 빙하기는 약간 잘못된 용어고 빙기가 맞아요. 이때를 빙기라 그래요. 그리고 위에는 간빙기라고 불러요. 따뜻한 시기. 그래서 지금까지 총 4번의 큰 빙하기 혹은 빙기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총 다 얼어붙는, 지구가 얼어붙는 그런 빙기 혹은 빙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언제냐? 현재를 후빙기라고 불러요. 후빙기. 현재.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현재가 평균 온도보다 지구 온도가 낮죠, 지금. 근데 바닥 쳤다가 쭉 올라가고 있죠, 현재. 예. 그래서 현재를 후빙기라고 불러요, 현재를. 이거는 지구 역사 38억 년을 관점으로 봤을 때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현재는 빙하기였다가 약 10,000년 전에 빙하기였다가 천천히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예요. 이걸 기후 변화라 그래요. 그러면요, 이 오랜 기간을요, 과거 1만 년으로 잘랐어요. 과거 1만 년. 그래서 과거 1만 년의 빙하기 말기에서 지금 평균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15도예요. 15도. 왜 15도가 중요하냐? 1만 년 동안 평균 온도가 15도거든요. 그럼 보세요. 그 밑에는 다 짧은 빙기들이 있죠, 지금. 위에는 간빙기들이 있죠. 간단하게 우리 역사상 가장 최근의 빙기는 언제냐? 소빙하기가 언제냐? 1450년대부터 1850년대. 즉 조선 중기 이후. 그때 우리나라에 기근도 많이 들고 추웠던 이유가 바로 이렇게 마지막 소빙하기였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기후변화라 그래요. 기후변화. 이런 걸. 그래서 기후변화는 늘 빙기와 간빙기, 온난기가 간빙기예요. 왔다 갔다 합니다. 늘. 자, 이게 기후변화라서 여기 우리나라 뭐 2000년 전에 고조선 시대에는 추웠다가 더 약간 추워졌다가 따뜻해지는 시기, 이런 게 다 있었어요. 요거를 역사랑 같이 공부하면 되게 재밌어요. 하지만 오늘은 여기가 아니라, 자, 그래서 현재는 온난기죠. 여기 기준으로 보면
그쵸? 따뜻한 부분이죠. 즉 이게 중요해요. 현재는 기온이 높아지는 시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해가 되십니까? 현재의 기후변화 패턴은 마지막 빙하기를 끝나고 쭉 온도가 높아지는 시기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건 기후변화예요. 현재는 제4빙하기 이후 후빙기로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시기예요. 현재는 이걸 기후변화라 그래요. 그런데 기후위기라는 게 있어요. 위기. 이게 뭐냐?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온실가스의 농도가 급증하여 자연적인 기후변화 패턴이 사라지고, 그렇죠? 지금은 원래 천천히 더워져야 되는 시기가 맞아요. 근데 천천히 더워지는 게 아니라 급격한 온난화가 진행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뜨거워졌다고 기후위기가 아니에요. 급격히 뜨거워져서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수면 급상승, 생태계 파괴 등 인류가 회복할 수 없는 위험에 직면한 상황을 기후위기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기후변화는요, 지금 원래 천천히 뜨거워지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 인간이 화석연료 떼고 온실가스 배출하고 그래서 지구가 급격히 뜨거워지는 거. 물이 부족해지고 식량이 부족해지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거를 기후위기라고 한다. 기후변화는 자연스러운 거고요. 기후위기는 인간 탓이에요. 철저하게. 이 두 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게 밑에 파란 게 16만 년 동안 연구한 평균 기온 그래프예요. 파란 게. 그리고 위에 노란 게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예요. 어떻습니까? 거의 패턴이 일치하죠. 그렇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와 평균 기온이 똑같이 그래프가 움직여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기후위기는 대기 중 온실가스량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온도가 높아져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진 건지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온도가 높아진 건지 모르겠지만 인과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개는 상관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 있죠. 이거 배출을 줄여야겠죠. 당연히. 배출 줄이고 또 대기 중에 현재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을 거잖아요. 이거를 이미 배출된 걸 없애고 즉 기후위기는 이 두 가지에 요약됩니다. 두 가지가 뭐라고요? 1. 배출을 2. 배출된 것을 없애고 그렇죠. 이거 기억하세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기후위기가 사라져요. 이해되시죠 이거? 네.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똥을 많이 싸놔가지고 다 똥덩어리가 돼가지고 지금 똥 때문에 막 똥독 옮고 다 장테푸스 걸리고 그런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똥을 덜 싸고 똥을 치우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탄소 중립 이야기는 똥으로 설명하면 정말 편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온실가스 배출의 오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온실가스 배출 그러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악의 축 제일 나쁜 놈 누굽니까? 예? 중국 자동차. 예, 그렇죠. 두 가지가 맞아요. 예. 그래서 자동차는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전기차, 수소차로 바꾸고 있고 그리고 제 차만 해도 경유차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 요소수라는 걸 넣었어요. 그걸로 이산화탄소라는 매연들을 다 흡수하게 장치가 돼 있고요. 전기차, 수소차로 바꾸고 가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일단 다 중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UN 기후 변화 보고서에서 제가 자료를 발췌했습니다. 보면요. CO2 누적 배출량 있죠. 우리 인류가 누적한 배출량이 약 1조 5천 톤이에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 중에서 2023년에만 368억 톤을 배출했어요. 근데 배출량이 점점 기하급 수준으로 늘어나는 게 문제예요. 자, 근데 이때 보세요. 딱 1950년 이후로 90년 이때부터 확 늘죠. 이때가 바로 산업혁명 때예요. 석탄을 뗀 이후부터. 석탄 뗀 이후부터. 석탄 떼고 석유 떼면서 이산화탄소가 확 늘어났다고요. 자동차도 석유 떼는 거죠.
겁니다. 연탄도 석탄 떼는 거고. 자, 그래서 각 대륙별 이산화탄소를 많이 뿜은 대륙을 봤어요. 아시아가 53% 뗐대요. 아시아. 이거 누구 때문에 그래요? 중국. 맞아요. 그리고 북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18%, 유럽 17%, 그리고 아프리카 및 다른 기타 나라 8%밖에 안 해요. 예. 누가 봐도 중국이 문제죠. 예. 그리고 각 나라별 배출량 1위 중국 27%를 배출했어. 현재. 전 세계 27%, 미국 15%, 유럽 10%, 어디야 여기가? 아, 러시아네요. 아, 러시아인데 5번은. 예, 인도 7%, 러시아 5%, 일본 3%, 우리나라는 2%. 그래서 9등이에요. 9등. 근데 이 자료에 큰 모순이 있어요. 이거는 현재 2020년도 배출량이죠. 그렇죠?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푸세식 화장실 써보셨습니까? 예, 써보셨죠? 생각하기도 약간 거시기 하시죠? 지금 똥통이 넘치기 직전이에요. 아, 죄송해요. 네. 똥통이 넘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똥 그만 싸자. 서로 협약을 했어요. 근데 현재 중국 같은 놈이 밥을 많이 먹은 거예요. 그 많이 똥을 싸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왜 똥을 많이 싸?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이 중국만 책임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똥통을 넘치도록 싸놓은 놈들이 문제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은 제일 CO2를 많이 배출해요. 이산화탄소를. 지금은 현재는 중국이 제일 똥을 많이 싸요. 하지만 이건 뭐냐면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보면 압도적으로 미국이 1등이에요. 25%. 즉 미국 나쁜 놈의 새끼들이 지금까지 똥 엄청 싸놓고서 야, 이게 똥 싸지 말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유럽 22%. 산업혁명이 그쪽에서 생겼으니까. 즉 미국과 유럽이 합하면 거의 반 이상을 채워놨어요. 이 새끼들이 똥 제일 많이 싸놓고서 이제 다른 애들 보고 똥 싸지 말래.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현재 언론에서 그리고 현재 우리 인식에 중국만 뭐라 그래요. 중국은 13%예요. 물론 많기는 하지만 예,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적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 나쁜 새끼 온실가스가 아니에요. 미국, 유럽 니들이 책임져. 그래야 맞는 말이에요. 중국도 욕은 하긴 해야 되지만 중국 욕은 13%만 하면 돼요. 미국, 유럽 욕을 47% 해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이거? 예. 그리고 또 다른 자료요. 예. 산업혁명 이후 미국과 유럽의 중국의 3배 이상 똥을 싸놨다고요. 이게 문제라고요 지금. 자,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할 때 보면요. 이건 뭐냐? 국민 1인당 배출량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지금 점심 드셔야 되잖아요. 차 타고 이동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옷 입으셔야 되고 식사하셔야 되고 잠 자야 되고 샤워해야 되고 핸드폰 써야 되죠.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 다 대부분 탄소를 발생시켜요. 이산화탄소를. 이해되십니까? 이산화탄소 발생은 전기 문명에서는 필수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즉 생존에 관련된 문제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탄소를 무조건 배출하지 마! 이건 안 돼요. 적당량은 배출해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보면 국민 1인당 제일 많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나라가 카타르예요. 예, 49톤이나. 그리고 토바고 30톤, 쿠웨이트, UAE, 브루나이, 바레인, 사우디,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되게 많이 발생시키죠. 왜 이럴까요? 얘네들은 부자니까, 돈 많으니까 집 앞에 슈퍼 가는데도 차 불러서 롤스로이스 2대 끌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은요, 1. 지금까지 싼 놈들이 책임져. 그쵸? 중국이 아니에요. 중국은 13%라고. 유럽과 미국이 책임져야 돼요. 2.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건 현재 우리 생존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중국 보세요. 중국은 12위예요. 12위. 1인당 7톤밖에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1인당 11톤을 배출해요. 우리나라는 1인당 11톤. 근데 지금 보세요.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이 새끼들은 아직도 17%, 16톤, 16톤, 심지어 10톤 쓰고 있죠. 아직도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요. 아직도. 여러분 세계에서 재활용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분리수거 제일 잘하는 나라? 우리나라예요. 근데 이게 쓸데가 없어요. 지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아니요.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안 하는데 뭐. 그렇죠. 우리나라만 잘해요. 우리나라만.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1인당 과하게 쓰고 있는 나라들한테 야 지금 배출하지 마 해야 돼요. 다시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일단. 배출을 줄이는데 중국 니네 줄여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중국은 지금 세계 평균보다도 또 적게 쓰고 있어요. 나라가 1인당. 우리나라가 11톤 써요. 1인당. 근데 다른 나라들 보세요. 49톤, 30톤, 특히 영국, 미국 17톤, 16톤 이런 나라들한테 니네 분리수거 잘하고 재활용 잘하고 천연에너지 써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프에서 이게 유엔 자료예요. 유엔 자료. 자, 그래서요. 산업혁명 이후 꿀 빨며 배출한 미국, 유럽이 지금 인구 많아서 배출 많은 중국을 욕하는 거예요. 인도와 중국은 인간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 많으니까 똥 많이 싸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사람 적은데 똥 많이 싸는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죠. 이해되시죠, 이제? 예.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 흡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출한 거. 흡수. 제일 좋은 게 숲이고 나무라 그랬죠. 예, 맞아요. 나무예요. 나무예요. 근데 이거는 일단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여기는.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의 연도별 산림 면적과 인목 축적. 인목 축적이라는 건 나무 양을 이야기해요. 나무 양. 보세요. 1934년 일제시대에 약 1600만 헥타르 정도예요. 다 비슷해요. 쭉 1600만 헥타르예요. 그러다가 1943년도 1600만이죠. 근데 10년을 건너뛰어요. 일제시대 말기와 아마 그 6.25 때문에 건너뛴 것 같아요. 1953년도에 1600이 그냥 600만으로 변해버리죠. 3분의 1로 줄어버리죠. 왜 그랬을까요? 예? 전쟁으로 다 구조가 황폐화돼 버린 거예요. 10년 만에 3분의 1 정도로 줄어버렸어요. 우리 산지가. 자, 그리고요, 이거 보세요. 나무양이죠, 나무양. 나무양이 그래도 어쨌든 일제 말기부터 해서 이때 보면요. 약 2억은 돼요, 2억은. 그쵸? 2억은 돼요. 근데 딱 6.25 끝나니까 3,600만으로 줄어버려요. 7분의 1로 줄어버려요, 나무 양이. 그러니까 숲의 면적도 줄어들고 그 숲에 있는 나무 양도 줄었다고요. 이게 우리나라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민둥산 많았죠. 예, 이 결과예요. 민둥산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2019년도 보세요. 산림 면적이 아직 600만이죠. 즉 해방 6.25 끝나거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줄어져. 약간 조금 줄어요. 조금. 근데 이게 중요해요. 나무양 10억이 넘어요. 10억이. 엄청나게 나무가 많아졌죠. 예. 왜 그랬을까요? 자, 한국 전쟁 이후 산림 면적은 계속 비슷했어요. 지금까지 600만 정도로 계속 비슷해요. 하지만 나무 양은 30배가 증가했습니다. 조선 말 기준으로 5배가 증가했어요. 나무 양이. 이건 뭐냐? 전쟁 후 산림 복원 성공한 세계 유일한 국가, 세계 산림 자원 증가율 1위가 우리나라예요. 유엔 식량 농업기구 한국 인목 축적 증가율 발표. 헥타르당 인목 축적 50세제곱미터에서 148로 약 198% 증가했다. 3배나 증가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캠페인. 예. 캠페인. 그리고 이 세계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우리나라에게 돈 원조를 했어요. 내 나무 키워. 근데 그걸로 우리 뭐 했는지 아십니까? 뭐 했을까요? 연탄 만들었어요. 연탄.
그러니까 세계 식량 농업기구에서 야, 이 새끼들아, 나무 심으라고 준 돈 연탄 만들어. 워. 진정. 우리나라 다 아궁이에서 가서 나무 갖다 떼. 나무 한 그루 해봤자 한 이틀이면 다 떼버리거든. 근데 이거를 연탄 아궁이로 바꾸고 연탄 생산해서 갖다 주면 연탄 2장이면 이틀 떼. 나무 한 그루 살리는 거야. 그들이 이해했어요. 아, 오케이. 알았어. 니네 연탄 많이 만들어? 연탄으로 바꿨어요. 연탄으로 바꾸니까 나무 해당 안 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두 번째, 공무원들 있잖아요. 교사까지. 공무원 한 명당 나무 5그루를 지정해 줬어요. 이거 살려. 네. 나무 가면 나무에 명찰이 붙어 있어요. 누구 거 1, 2, 3, 4, 5. 그거 살리라고. 그리고 우리는요, 군인들이 동원됐어요. 민둥산인데 바위산이에요. 그걸 어떻게 했느냐? 특수부대가 헬기에서 이 줄 있죠, 줄. 레펠 타고 그 민둥산에 내려가서 민둥산을 깎아요. 이렇게 층을 만들어요. 특수부대가 층을 만들어요. 층을 만들고 그 층에다가 계단식 나무를 심었어요. 그렇게 작전하듯이 우리나라 전국토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 1위. 그 당시 공무원 인사고과를 나무를 몇 개 살렸느냐. 이런 걸 생착률이라고 그래요. 생착률. 나무를 100그루 심으면 몇 그루가 살아남느냐. 생착률이 120%가 넘어요. 100그루 심었는데 나무가 120개가 됐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했느냐. 나무 한 그루가 잘 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 옆에 공무원도 5그루 다 키워. 나도 5그루 다 키워. 근데 나 승진하고 싶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를 꺾고지해서 6개를 만든 거예요. 가지를 잘라서. 이게 우리나라 나무가 자라난 비결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 이게 보세요. 우리 침엽수가 약 200만, 화렵수가 약 200만. 거의 비슷하게 지금 면적별로 심겨져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침엽수의 나무량이 4억이에요, 지금. 그리고 화렵수의 나무량이 2억이에요. 즉, 침엽수가 훨씬 더 두껍다는 소리죠. 그리고 보시면 소나무 해송이 전체 나무량, 이거 보세요. 화렵수보다도 많죠. 침엽수 중에 소나무나 해송 이 한 종류가 화렵수보다 많아요. 즉,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침엽수가 많은 나라. 하지만 한 가지, 여러분, 침엽수는 따뜻한 데서 커요? 추운 데서 커요? 그렇죠. 이미 우리나라 제주도와 부산, 여수는 수목 한계선이라 그래요. 한계선 넘어갔어요. 소나무 생장 한계선을. 거긴 소나무가 안 커요, 이제. 너무 더워져서. 더워지고 또 이거 보세요. 소나무, 해송, 리기다, 아카시나무 요 3개가 대표적인 해외종이에요. 외래종. 근데 이 3개를 합하잖아요. 그러면 면적 기준의 42%, 나무량 기준의 50% 정도가 외래종입니다. 외래종이라고 나쁜 건 아니에요. 외래종이라고 나쁜 건 아닌데 이거의 문제가 뭐냐? 이게 문제예요, 이제. 땔감용 그리고 뭐 관상용 나무는 다 좋아. 근데 이게 뭐냐? 연간 CO2 흡수량이에요.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세요. 우리 나무 이산화탄소 흡수하라고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거 보세요. 중부지방의 소나무는요, 약 20년, 25년 된 게 15.8을 흡수해요. 그런데 70년 된 건 1.1밖에 흡수 못해요. 늙어가지고. 이해되세요? 요게? 그리고 상수리 나무예요. 요거는 화렵수죠. 화렵수는요, 70년 돼도 8.9나 흡수해요. 자, 탄소 흡수 면에서 침엽수를 심어야 될까요? 화렵수를 심어야 될까요? 화렵수죠. 얘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쭉쭉쭉 줄어들죠. 자, 이거 보세요. 상수리나무 제일 많이 흡수할 때가 15.9죠. 중부지방 소나무 제일 많이 흡수할 때가 15.8. 거의 비슷해요. 이산화탄소를 쭉쭉 흡수할 전성기 때는 흡수량이 비슷한데 늙으면 늙을수록 침엽수들은 흡수를 못해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산림 면적의 반이 지금 이 침엽수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30년, 35년, 40년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침엽수들은 더 이상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져요. 다른 말로 하면 탄소 흡수라는 면에서 봤을 때 나무는 침엽수들은 40년 지나면 다 엎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다 뽑고 새로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자,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나무 심자 언제부터 했어요? 1960년대부터 했어요. 60년대부터. 했으면 지금 2023년이죠. 몇 년 지났어요? 60년이야, 60년. 60년 보세요. 60년 지나면 이미 흡수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버려 있다고요. 한 40년 지났을 때 이미 갈아치워야 제일 좋아요. 그거를 3년 전에 시작했어요. 3년 전에 시작해서 우리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나무 막 벌목하고 멀쩡한 거 깎고 있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침엽수를 깎아 얼른 다 벌목해 버리고, 그리고 이 침엽수들이 뭐가 문제냐? 나무 모양이 지멋대로 해. 땔감으로밖에 못 써요. 근데 이제 우리는 활엽수 중에서도 쭉쭉 뻗은 애들, 즉 목재의 가치가 있는 애들이 있죠. 그렇게 써야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즉 나무는 벌목했을 때 목재의 가치와 나무가 살아있을 때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그 두 개의 가치로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 침엽수는 이제 경쟁력이 없다고요. 다 이 활엽수들로 상수리나무, 편백나무, 신갈나무 이런 나무들로 바꿔줘야 그나마 유지가 된다고요. 이거를 약 3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나무를 다 베야 되잖아요. 내 산에 있는 나무를 베야 돼요. 나라가 베래요. 돈 줄까요, 안 줄까요? 처음엔 줬어요. 그 예산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없어졌어요. 그럼 베겠습니까? 내 돈 들여서 내 나무를? 안 베죠. 예.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뭐 산림조합에서 비리가 어쩌니 하고 연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베겠습니까, 그러면? 네. 웬만하면 안 돼요. 쭉쭉 뻗은 소나무가 아니고 구부러져 있는 소나무들은 땔감으로밖에 못 써. 쭉쭉 뻗어 있는 것만 쓸 수 있어. 땔감을 쓰는 거야, 그냥. 자, 그래서 이런 나무들을 앞으로 심어야 되는데, 이 계획을 2021년도에 해서 실행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싹 없애버리고, 여기에 무슨 비리가 있다고 뭐 정부 보조금 다 줄여버리고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욕은 또 나중에 또 할게요. 자, 그래서 외래종 침엽수는 임령 증가함에 따라 CO2 흡수량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활엽수로 새롭게 조림해야 합니다. 이래야 우리나라에 있는 CO2를 쫙쫙쫙 빨아들인다고요.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있다고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없애는 거. 이해되시죠, 이거? 자, 그리고 또 CO2 흡수 방안 2, 신기술. 아까 나무를 심자잖아요. 나무를 심는데 쭉쭉 잘 빨아들이는 활엽수로 심자. 그리고 이왕이면 쭉쭉 뻗어서 목재의 가치도 있는 그런 걸 심자. 뭐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무 심어서 언제 하냐? 지금 똥통이 넘쳤는데. 언제 그걸 다 나무 심어서 이렇게 흡수하라 그러냐? 빨리 지금 치워버리자 하는 신기술이 개발됐어요. 자, 이게 뭐냐? 보세요. 일단 격리 저장에 대기 중에 있는 CO2를 빨아들여요. 이거를 DAC 기술이라 합니다. 다이렉트 에어 캡처. 신기술이에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지공청소기 마냥 쫙 빨아들여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저 밑에 우리 유전 있죠, 유전. 기름 나오는데 유전에서 석유 뽑아 올리면 비어있을 거잖아요. 거기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신기술이에요, 이거. 그쵸? 눈에 띄게 좋아지죠. 아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온실가스가 줄어드니까 온난화가 줄어들겠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잖아요. 큰 프로젝트예요. 이거 말고 소소한 프로젝트가 또 있습니다. 이용하자. 땅에다가 저렇게 묻어버리지 말고 CO2를 우리 이용해보자. 이게 에어 다이아몬드라는 겁니다. 대기 중에 있는 탄소를 모아서 다이아몬드를 만들었어요. 이거 제가 21년도에 한번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뉴욕의 보석회사 이서라는 곳에서 공기 중에 CO2를 포집해서 압축해서 인조 다이아몬드를 합성했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게 보석감정사한테 맡겼어요. 진품입니다. 판정을 받았어요. 똑같대요, 진짜하고. 1캐럿 CO2를 만드는데 약 20톤 네, CO2를 쓴대요. 다이아반지 1kg짜리 하나 만드는데 사람 2명이 1년 동안 쓰는 CO2를 다 대기 중에서 빨아들인다고요. 엄청난 겁니다. 비용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영국도 또 스카이다이먼스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살래요 말래요? 사고 싶죠? 알아봤어요 제가. 이거 보세요. 다이아 귀걸이에요. 크기 대충 가늠되시죠? 예, 이게 약 40만 원이에요. 예, 자, 이서 한글로 써도 돼요. 한글로 이서 다이아몬드 해봐요. 이서 다이아몬드 검색해봐요. 제가 이거 어제 그 이서사 홈페이지 가서 확인한 겁니다. 약 40만 원. 이게 어떤 일을 발생시켰느냐?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도 낮춰버렸어요. 예, 그럼 다이아몬드가 그래서 많이 싸졌어요. 이것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CO2를 모아서 다이아몬드를 만들었대요. 멋지죠? 예. 자, 그리고 또요. 공기 중에 있는 CO2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에틸렌을 제조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에틸렌은 뭐 하는 거냐? 이 에틸렌으로 뭘 만드냐? 페트병 만들어요. 페트병 만들어요. 에틸렌으로. 공기 중에 있는 CO2를 흡수해가지고 모아서 그걸로 에틸렌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에틸렌으로 우리는 PT병을 만들어요. 또 에틸렌으로 손소독제를 만들어요. 알코올을 만들어요. 알코올. 에틸렌으로 소주를 만들어요. 공기 중에 있는 CO2를 흡수해서. 이게 우리나라의 기술이에요, 지금. 그런데 또 답답한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 CO2를 포집하는 기술이 DAC라 그랬죠. 다이렉트 에어 캡처. 우리나라에서 그 기술을 개발하기, 그리고 이 에틸렌을 만들었다는 거는요, 이미 모아진 CO2 있죠. CO2를 가지고 에틸렌을 만드는 거예요. CO2를 가지고 에틸렌을 만드는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개발했어요. 근데 CO2를 모으는 기술 있잖아요. 그거를 재작년에, 이것도 하나 더. 이거 아십니까? 이 브랜드? 룰루레몬 모르세요? 유럽에서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예요. 여기 이 스포츠 요가복 아니면 운동복 그런 거 만드는 회사거든요. 여기서 이걸 다 CO2로 만들어요. 운동복을, 요가복을. 이산화탄소로. 대단하죠? 예.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한국 머스크와 게이츠도 주목한 탄소 포집. 이 탄소 포집이 DAC, 아까 대기 중에 산소를 모아오는 기술, 이산화탄소 모아오는 거 있죠. 그 기술, 한국에선 찬밥. 대기 중 탄소 직접 포집 기술, DAC, 전 세계 주목. 미국, EU, 일본 등 대대적인 지원 나서면 기술 육성. 2021년도부터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엄청나게 큰 공기 청소기를, 진공 청소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탄소를 막 빨아들여서 모으는 기술이 있죠. 그걸 개발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같이 했어요, 그때. 하지만 한국 정부는 올해 초, 2023년 초 원천 기술 개발에 착수했어요. 하지만 예산 삭감 끝.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탄소를 모아 놓으면 그 탄소를 가지고 에틸렌을 만드는 기술도 개발했어요. 좋아, 그럼 이제 탄소 모으는 기술을 하자 했는데 이 정부에서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거 세계 선도 기술이거든요. 자, 우리나라 있죠. 다른 말로 이거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주변에 공장들 보면 이산화탄소 막 뿜어내는 데 있잖아요. 우리 차량도 이산화탄소 쭉쭉 뿜어내잖아요. 근데 이 직접 포집 기술 있잖아요. DAC.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 팔뚝만하게 주먹만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차에 달아요. 각 차에, 우리 개인 차에. 그러면 우리는 운전하고 나면 뒤에 뭐 삐띵동 띵동 알람이 떠요. 뒤에 가스통 다 찼네? 그러면 내 차에서 이산화탄소 모아 있겠죠. 가스통에. 그거 팔면 돼요. 팔고 빈통 또 꼽고. 이런 기술이 또 가능할 수 있어요. 그 굴뚝에서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소 같은 데서 CO2 엄청 나올 거잖아요. 그거 모아서 팔 수도 있어요.
이게 에틸렌 만드는 회사 갖다 팔면 되잖아요. 이걸로 이제 그 PT병 만들어주고 술 만들어주세요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원천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예산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네. 자, 일단 요건 나중에. 이래서 고구마 지수 2예요. 원래 되게 희망적인 이야기 있는데 우리나라 때문에 고구마 지수 2가 됐어요. 자, 그래서요. 앞으로는요. 우리가 CO2를 덜 배출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쌓아놓은 똥들을 빨리 회수하는 그런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돼요. 덜 배출하기 위한 것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미 배출한 걸 회수하는 것 지금 오늘 2개 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만들기도 하고 나무가 흡수하기도 하고 신기술도 있고 나무는 이제 침엽수 말고 화렵수로 빨리 바꿔야 되고 그리고 만드는 기술도 DAC 같은 거 빨리빨리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에틸렌 말고 또 다른 것도 개발해야 되고 갈 길이 먼데 출발은 좋았는데 지금 예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탄소를 덜 내보낼 것인가? 탄소 중립과 그리고 알리백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